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지향하고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 경영을 위한 대기만성 CEO의 MC 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유독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약간 저 오늘 좀 약간 수두발이 조금 잘 받아 보이지 않나요? 제가 오늘 이렇게 멋진 정장을 입으니까 마치 뭐 정우성이나 소지섭, 뭐 조인성 같은 분들이랑 같이 어깨동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하세요! 네, 어쨌든 제가 왜 이렇게 양복 얘기를 하냐면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이 이 수트 하나로 남성의 미모를 완성시켜주는 금손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또 혈기왕성한 30대, 저 또한 30대, 내 또래 얘 분이 또 청년 CEO랍니다. 참 배가 좀 아프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너무 궁금하시죠? 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기술은 종합 그림이라고 봐야 돼요. 사람한테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옷을 입힌다고 생각. 이 그림을 그린다는 개념으로 가져야지. 내가 이걸 해가지고 만들어줘가지고 손님한테 얼마를 받겠다. 돈을 계산을 하고 이 일을 하면은 이 일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허리가 44분의 3이야. 힙이 45야. 우선 머릿속에 이 사람은 어떠한 체격이고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을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이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선은 무릎선이 되는 거예요. 저러지. 적시는 게 맞아요. 적당하게. 그때부터 여기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 열정을 담을 수 있는 곳에서 내 열정을 좀 쏟고 싶다. 정장이 좋아서 시작을 했다가 정장을 그냥 입고 그냥 디자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나는 한번 더 심도 있게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사이즈가 17만이라는 사이즈가 안 나온다 이거야. 한 명, 두 명. 선생님, 손님 가공 보고 가셨는데요. 패턴 수정을 아예 하반신 처리를 좀 더 보강을 해서 패턴을 뜨면은 이따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해주세요. 아이고 수고했네. 네. 방금 오신 분은 누구예요? 제 아들이 아주 사랑하는 아들. 뭐 아드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는 큰 도움이 되죠. 디자인들을 좀 서치를 해서 누나에게 좀 제시를 해주면은 이미 기성복에 밀려서 젊은 분들이 맞춤을 좀 안 하는 추세였었고 그로 인해 맞춤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시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게 됐죠. 절대로 밖에서 보여지는 화려함에 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마시고 처음부터 뭐 자금이 있다고 해서 오픈하기보다는 일단 먼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먼저 경험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 단추를 끼울 수 있는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복을 만드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스투발이 장난 아니네요. 못지않게 멋있으십니다. 그 말도 뭐 맞는 말입니다만. 저도 원래 키가 좀 있어서 184.7cm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187.5cm입니다. 아니, 그 얘기를 물어보면 하세요. 물어보면 그 얘기를 왜 하십니까? 아무튼 뭐 양복을 만드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수트발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좀 꼴리네요. 좀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 권준호 대표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영상으로 먼저 만나봤는데 우리 아버님이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맞춤 양복을 처음 만드신 1세대 분이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뒤를 이어서 이제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제가 20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 네. 꽤 되셨네요. 뭐 꽤 됐다면 됐고요. 아직 멀었다면 멀었고요. 오, 네. 12년이나 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본인의 양복도 직접 만드신 거죠? 아니요. 아, 본인이 직접 만드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디자이너이다 보니까 네. 이제 디자인을 주로 맡고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재단사이시다 보니까 같이 합작으로 나온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아버지와의 합작. 네. 진짜 보이셨네요. 감사합니다. 뭐 일찌감치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버님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제가 이 길을 택할 때는 갈등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뭐 양복점에서 옷을 맞추거나 양장점에서 옷을 맞췄죠. 예, 그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 당시에 이제 뭐 어느 밀집 지역에서 이제 양복점을 운영을 하셨었는데 이제 기성복이 생겨나기 시작한 후부터 맞춤 양복 시장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거의 이제 많이들 문 닫으셨어요. 근데 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잘 하셨습니다. 그때 뭐 혈기왕성하셨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매장이 4-5개 정도를 운영을 하셨었는데 전부 닫으시고 이제 제일 작은 평수에서 이제 운영을 해 오셨었죠. 권준호 대표님께서 아버님 사업에 뛰어 드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일을 내신 거 아니에요? 일을요. 네. 일을 냈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표현이고요. 사실 이제 아버지 세대분들만 이제 알고 계시고 이제 지금은 이제 멈춰져 있는 침체되어 있는 이제 맞춤 양복 시장을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도 알고 그 매력을 느꼈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청석에 앉아 계신 분들 네. 중에서 스투를 입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네. 그분도 굉장히 멋있거든요. 어디 저분, 있죠? 저분, 예. 네. 저분 굉장히 눈에 띄는데 아, 네. 저분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모르는 분입니다. 모르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너무 예. 잘생겨서. 예, 예. 네. 저희 직원이에요. 그러시군요. 저희 직원인데 예. 네. 한 2년 전에 음. 이제 저희 샵으로 이제 찾아왔어요. 그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이제 찾아온 청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7살. 네. 오, 27살인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찾아오신 직원분이시군요. 대체 어떻게 뭐 유행도 좋아하고 트렌드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에게 양복점을 어필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질문이 이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이고 이제 강연을 해드리기 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의 얘기 들으면서 저희도 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비법 지금 들려주십시오. 먼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소상공인 분들, 앞으로 이제 뭔가 창업을 하기 위한 분들에게 제가 저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드리기 위한 자리인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아직 성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다고 봐요. 지금도 쭉 이어가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도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아직 멀었다. 내 성공은 아직 저 멀리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과정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시작과 중간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좀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쓴 거니까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의상 디자인 공부를 시작한 거는 21살 때였어요. 21살 때 이제 프랑스에 본교를 둔 한국 분교 패션 스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남성복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졸업 후에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그래도 유학을 감사하게도 보내주실 수 있는 상태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으로 프랑스 유학을 가게 됐고 한 3년 정도 지냈었는데 졸업을 못하고 왔어요.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이제 운영하셨던 양복점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셨던 상황이고 뭐 그 작은 가게였지만 그것도 그마저도 또 축소됐고 건설업에 투자를 하셨는데 그 투자금도 못 받는 상황까지 왔었던 거죠. 네, 저에게 보내주셨던 유학 자금도 이제 빚을 내시면서까지 그렇게 이제 유학 생활을 접고 한국에 왔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당신이 하시는 양복점을 함께 운영해 볼 생각이 없냐? 너의 힘이 필요할 것 같다. 너와 나라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제안을 주셔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같이 남성복을 전공을 했던 제 동기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대기업에 취업을 한 상태였고 저도 당연히 그 길을 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은 뭐 일반 회사원분들은 다 뻔하잖아요. 전문직이 아니고서는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안전하게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근데 또 뭐가 고민이었냐면 이제 맞춤 양복 시장은 저가의 체인샵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정통 양복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문을 닫는 추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아버지께서 자부심과 노력으로 지켜오시던 일이었기 때문에 시작해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막상 아버지 매장에서 일을 시작해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옷을 맞추는 경우가 거의 드물더라고요. 이제 그럴 것이 양복점에서 맞춤을 한다는 거는 이제 즉시 구매가 가능한 인기 있는 기성 브랜드들에 비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격도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제 맞춤을 한다 하더라도 정통 맞춤이 아닌 변형된 저가의 체인샵에서 맞춤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이러니 젊은 사람들이 누가 양복점에서 맞춤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저희 양복점에 오실 수 있을까? 그때 이제 떠오른 게 예복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복 같은 경우는 주로 기성복에서 사 입는 추세였어요. 대부분 다 젊은 고객분들이 입맛에 맞게 이제 재구성을 한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예복 시장을 겨냥을 한다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시장 조사를 해야죠. 혼수 부분에서 예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 조사 철저히 필요했고 저는 이제 그거를 조사하는 도중에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신부들이 드레스샵에서 빌리잖아요. 아무래도 신부 드레스는 페이를 하고 빌리다 보니까 굉장히 예쁜 드레스들이 많지만 남자 턱시도 같은 경우는 페이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약간 좀 시대에 떨어지는 디자인이 있다던가 아니면 좀 오래된 턱시도가 있다던가 이제 그런 식의 턱시도들이 거의 다 포진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제가 디자이너도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직접 디자인한 턱시도를 예쁜 턱시도를 멋진 턱시도를 신랑님들한테 무료로 한번 빌려줘 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디자인도 많이 하고 제작도 많이 하고 최대한 신랑님들한테 멋있고 좋은 턱시도를 입혀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완성이 되겠죠. 모든 사업에는 철저한 시장 조사가 필수예요. 저는 이제 시장 조사를 통해 철저히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이 준비는 저에게 운명적인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웨딩 시장에서는 생소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손님이 와야지 그 턱시도를 보고 나 이거 입을래요, 여기서 정장을 맞출래요 생각들을 하는데 손님이 안 오시니까 턱시도만 만들어 놓고 손님이 안 오면 뭐 판매로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떠오른 게 남자 연예인이었어요. 네. 제 지인 중에 연예인 매니저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사정 설명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차츰차츰 소개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연예인분들을.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만약에 마음에 안 들었다면 안 입으셨겠죠. 그래서 뭐 수많은 연예인들이 제 턱시도를 많이 입어주셨어요. 뭐 김수현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민호 씨, 이병헌 씨, 뭐 현빈 씨. 생각을 해보세요. 멋있는 남자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입었던 턱시도를 정장을 맞추면 무료로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기성복과 비슷한 가격에서. 이게 알려지면은 신랑 신부들이 오겠죠. 철저한 준비가 없었다면 저는 이 기회를 못 잡았을 것 같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 기성복에서 옷을 사시던 분들이 점차적으로 맞춤 정장을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예비 신랑 신부들이 저희 샵에 오시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이제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거의 젊은 분들로 바뀌게 됐어요.
우리 매장은 실력도 뛰어나고 이런 멋진 턱시도도 있고 이제 젊은 분들이 차츰 오시기 시작했는데 뭔가 부족한 부분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부분이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인테리어였어요. 인테리어. 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인테리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반대하셨습니다. 당연히 반대하셨죠. 손님들은 많이 늘긴 했지만서도 이제 뭐 저희가 여유로워질 만큼의 자본금은 없었어요. 그래도 졸랐습니다. 바꿔야 된다. 무조건 바꿔야 된다. 프랑스 유학을 할 때 어느 한 매장을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매장은 매장 전체에 마네킹을 한 20몇 개 정도를 배치를 하고 그 마네킹에 본인들이 판매하는 옷을 코디해서 입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옷을 사러 왔지만 갤러리에 들어가서 그림을 보는 것처럼 옷을 감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저도 가보니까 옷을 너무나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마네킹만 사면 되겠네? 깔끔하게 벽을 칠하고 바닥 깔끔하게 해놓고 마네킹만 사서 배치해 놓으면 이보다 더한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사업에서는 매장이라는 거는 내 브랜드의 얼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객이 매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체감하게 되잖아요. 매장 인테리어에 소홀하지 않는 것도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굳이 동정 업계라고 그 업계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내 기준에 맞게 내가 생각하는 내 브랜드를 이끌어 나가고 만들 수 있는 컨셉에 맞게 인테리어 하시면 돼요. 네, 조금만 더 생각하고 남들과 조금만 더 다르게 생각을 하면 길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생각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5년 전에 아버지 브랜드가 아닌 제 브랜드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네. 가맹점을 만들어서 체인화 시켜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맞춤 양복 같은 경우는 기성복이 아니잖아요. 이제 고객의 체형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체촌하고 패턴을 뜨고 디자인하고 그리고 이제 봉제까지 굉장히 섬세한 작업으로 완성이 되는 하나의 조형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만약에 가맹점을 모집해서 체인화 시스템을 했다면은 완성도 높은 예복, 정장을 만들 수 있게끔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정장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맞춤 양복입니다. 그런 옷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이 있어야 해요. 그 자부심이 곧 고객에게는 신뢰가 되는 거예요. 고객들의 신뢰는 곧 나만의 브랜드를 완성시키고 그 완성 자체가 성공의 지름길로 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대표님이 또 디자인 쪽에서는 굉장히 또 무궁무진하신 아이디어가 많은 것 같고 네. 또 디자이너 쪽에서는 굉장히 또 소문이 자자하나 봐요. 젊은 디자이너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맞춤 양복 쪽으로 창업을 하고 싶은데 네. 언제쯤이면 대표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해줬는데 네.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버티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사장, 대표 멋있잖아요. 근데 사장, 대표라는 직함을 가지신 분들이 뭐 직원들보다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결정을 내리는 아이템이라든지 뭐 사업안, 그다음에 사인 하나, 계약 얼마나 많은 어깨의 짐을 갖고 일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기까지에는 밑바닥부터 올라왔겠죠. 그죠? 저는 사실 사장이나 대표가 되기 전에 직원이 되기를 바라요. 바로 사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아하. 네. 그래서 그렇게. 그죠? 직원으로서 들어가서 네, 밑바닥부터 음. 일을 배우면서 네, 차곡차곡 올라가다 보면은 내가 나중에 내 브랜드를 오픈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결정에 대한 무게감을 갖고 그거에 맞게끔 행동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가 되기 전에 일단 직원이 되어라. 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앞에 계신 우리 대표님의 직원도 네. 곧 있으면 이제 대표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아, 네. 대표님이 되지 않을까. 아, 자, 우리 권준우 대표님의 경영 철학이 담긴 멋진 말씀 제가 잘 들어봤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두 번째 강의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예, 두 번째 강의 이야기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예전에 이제 아버님들 세대야 내가 잘하면은 나 혼자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나 혼자 잘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내가 하다 보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네, 찾게 될 것이고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뭐 저는 디자이너다 보니까 마케팅 쪽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홍보 쪽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아무리 제가 디자이너 하더라도 뭐 제 생각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다른 디자이너의 생각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채워 나가게 됐죠. 혼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이제 뚜렷한 목표와 꿈이 있는 친구들을 채용했고 이제 제가 부족한 분야에 이제 능통한 선배나 친구에게 같은 꿈을 꾸며 함께 개척해 나가자는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 결과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게 됐고요. 이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좋은 시너지가 발휘가 돼서 지금의 이제 브랜드로 거듭나게 됐어요. 직원 한 명 한 명이 이 시장을 함께 개척해 나가야 할 동지가 된 것이에요. 네. 그리고 뭐 실제로 몇몇 직원들 같은 경우는 매장을 떠났어요. 떠나고 본인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맞춤 전문점으로서 혹은 디자이너 브랜드로서 성공하기도 하고 준비 중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오픈을 하고 성공을 하면은 이 시장을 넓혀주는 더 큰 의미의 동반자가 되는 거겠죠. 네, 내 동지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이제 내가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거를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 대표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12년 동안 여러 동지들과 함께 맞춤 양복 시장에 힘을 쏟아 부은 결과 지금의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젊은 친구들이 맞춤 정장에 꼭 필요한 기술을 배워 본인 샵을 오픈하거나 유명한 샵의 핵심 직원이 되어가고 있기도 하지요. 실제로 강남에만 제가 이제 12년 전에 했던 때와 다르게 강남에만 거의 100여 곳에 달하는 맞춤 정장 전문 브랜드가 생겨났고 이 시장은 뭐 전국적으로 따지면 더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이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성장하고 변화해 나가는 만큼 끊임없이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 고객들이 요구하는 니즈 등을 분석하는 것이 제일 필요해요. 다른 샵에 비해 더 먼저 변화하고 개선한다면 분명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강연을 듣기 전에는 네. 사실 맞춤 정장에 대해서 너무 비싸다. 그리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린다라는 안 좋은 시선이 있었는데 네네.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대표님께서 지금 이런 시장을 바꿔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고맙고 저한테도 꼭 협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자, 그리고 앞으로 맞춤 정장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예비 디자이너 네. 그리고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블루오션이 될 수 있어요. 네, 이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요식업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맞춤도 분명히 그런 게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턱시도로 젊은 고객들이 맞춤 정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략한 것처럼 이제
이미 자리를 잡은 유명한 맞춤 정장 브랜드, 그러니까 저 말고요. 다른 브랜드들이 또 있겠죠. 유명하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의 대표님들의 노력으로 앞으로 점점 더 다양한 상품이 파생될 것이에요. 이제 제가 턱시도 하는 것처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흔히들 맞춤 정장 하면은 그냥 옷만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 근데 이제 그 샵 안에 바보샵, 남자 머리 자르는 곳, 이발소가 아니고 뭐 쉐빙도 하고 머리도 깔끔하게 잘라주는 그런 곳이 들어와 있는 곳도 있고, 뭐 수제 구두 맞춤을 해주시는 브랜드가 들어와 있기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한 뭐 와인바가 들어와 있기도 하고 뭐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과 함께 운영을 한다면요. 그죠? 하나의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수익 창출, 또 다른 수익 창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남자들은 그래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려면 많이들 움직이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한 곳에서 사고 싶어요. 귀찮아서. 네. 한 곳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어 하는 남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맞춤 양복이 국내외 온갖 기성복 브랜드의 인기를 누르고 세계 무대에 우뚝 서는 날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권 대표님의 앞날을 크게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상공인이 웃어야 모두가 행복합니다. 백이만성 CEO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도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잘 해보세요. 그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주차가 좀 가야 되는데. 주차가 들어가고. 그럼 어떻게 해요? 무작정 구두박스를 들고 다니면서 장사를 했어요. 겁없이 시장에 뛰어들었던 거죠. 평소에 접하기 생소했던 분야에 대해서 되게 흥미롭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강의 재밌게 들었고요. 양복이 되게 많이 비싸고 맞추는 것도 어렵고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비싸지 않은 편에서 맞출 수도 있고, 그리고 양복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안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